안녕. 안녕. 이대호 노무사입니다. 이장은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투샷이네요. 네. 못 본 사이에 한껏 꾸미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화장을 한 김에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풀메가 아까워서 카메라를 켜셨다고 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사를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기사를 보셨길래 덩달아 저까지 이렇게 분칠을 하고 야밤에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어디? 급하게 좀 찍어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 하얗게 예. 했죠. 네. 아무튼 오늘 갑자기 카메라를 킨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이제 성남시에서 테니스 계약직 감독을 해고를 했다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소송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쓴 금액만 이행강제금에 더해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해가지고 현재 총 8,600여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와, 엄청 금액이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네. 네. 그래서 진호위랑 중노위 그리고 1심, 항소심까지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성남시가 어떻게 이 사건을 더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그래 아직까지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잘못된 해고 판단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그냥 해고하려는 회사가 많아요. 심지어 저희 자문 고객사면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해고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저희는 안 됩니다. 좀 참으세요. 이렇게 관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대표님들이 이미 잘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 해고를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부당해고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일단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 혹은 이제 원직복직에 가름하는 임금 상당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직을 신청한다는 거는 이제 해고를 무효로 해서 해고를 당하기 전에 내가 담당했던 그 직무 그대로 복귀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원직복직에 가름하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니겠다. 네, 못 다니겠으니 돈이나 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금전보상 명령을 구한다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보면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보상액이 커지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막 채우진 않더라도 두 달 반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액은 커지니까 그쵸.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겠죠.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대표자가 나 제발 해고할래 라고 하는 시대는 너무 지났다 보니까 그쵸. 이제 부당해고로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첫째 이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 취지로 적었다면은 원직복직을 시키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임금 상당액은 구제 신청까지 3개월 플러스 이제 신문회의까지 최소 한 달은 저희가 소요가 되니까 바로 이제 원직 복직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4개월, 5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을 안 해도 그렇게 4개월, 5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한 300만 원 월급 받으셨던 분이면은 1,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는 그냥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죠. 만약에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금액을 받아가니까 짭짤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아서 금전보상 명령을 청구했다라고 하면은 부당해고 시점부터 그 판정서를 송달받은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추가로 노동위원회가 최대 4개월까지 재량적으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구제 신청 시까지 3개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회의까지 보통 한 달이 소요가 되고 판정서 송달일까지 한 달로 더 잡아도 여기 이제 5개월이 되는 최소? 거죠. 네. 최소 5개월. 최소 5개월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이상의 금전 보상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5개월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네. 계산을 해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부당하게 판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사용자로서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회에 2천만 원 한도, 1년에 2회까지 2년간 총 8천만 원까지 부과되는 그런 이행강제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진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일단은 내야 되는 그죠. 그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행강제금을 총 6,400만 원 정도 냈다는 거죠. 임금 상당액, 뭐 이행강제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사 선임 비용, 뭐 기타 기회 비용, 뭐 소송 가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열악한 회사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해고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기둥이 하나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남시는 이거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고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셨다가 뭐 4개월, 5개월치 임금을 생돈으로 이제 줘야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급하게 화해하자 합의를 시도하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문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해고를 했다가 제가 급하게 이제 투비돼서 아 저희 합의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싹싹 빌어야죠. 싹싹 빌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누가 봐도 부당 해고인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권위적인 분들이 괘씸죄를 적용하시죠. 아 계시면서 나 대표인데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고 아 끝까지 가자 우리는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뭐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가는 그 성남시랑 비슷한 사례인 거죠. 그쵸, 이행강제금 그렇게, 내고 뭐 중노위까지 가고 그 이상으로 이제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몇 천의 비용이 되는 날리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회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해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함부로 네.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생각이 나면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